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어요. 하늘로 오르는 빛의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온몸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주 먼 옛날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동생 단둘이서 말이에요. 그들이 살던 집은 아주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나무로 지은 집 주변으로는 들국화가 피어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호박과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제비가 둥지를 틀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우물이 있었지요. 오빠는 13살쯤 되었고 동생은 10살쯤 되었어요. 두 남매는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우물에서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고 함께 아침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오빠가 밥을 짓는 동안 동생은 마당을 쓸었고 동생이 반찬을 만드는 동안 오빠는 장작을 패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산 너머 큰 마을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부잣집에서 떡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길을 넘어가셨다가 해가 기울 무렵에야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빠와 동생을 위한 떡 몇 개가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지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오빠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에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힘이 나지. 그리고는 보자기를 풀어 따뜻한 떡을 꺼내주셨습니다. 인절미 향기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세 식구는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 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놀이 물들어가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고 서늘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하나둘 떨어지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산길을 넘어 마을로 가셨어요. 오빠와 동생은 손을 흔들며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 오늘도 맛있는 떡 만들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이 산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두 남매는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밭에 가서 물을 뽑아왔고 동생은 마당에서 고추를 땄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넘어오시던 어머니 뒤를 호랑이 한 마리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눈에는 굶주림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호랑이가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천천히 산길을 걸어왔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오늘도 아이들을 위한 떡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들 얼굴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팥떡도 있고 송편도 있구나. 아이들이 좋아하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랑이가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집에 어린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떡을 하나 다오. 그러면 보내주지. 어머니는 얼른 보자기를 풀어 떡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어머니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자 호랑이가 다시 앞을 가로막았어요. 떡을 하나 더 다오. 어머니는 또 떡 하나를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금방 먹어치웠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하나씩 받아 먹으며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팥떡도 송편도 인절미도. 보자기 안의 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떡이 모두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빈 보자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슬프게도 어머니를 덮쳤어요. 숲은 고요했고 바람만이 나뭇잎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 뒤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의 보자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빠와 동생은 마당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빠, 엄마 왜 이렇게 늦으시지? 곧 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바로 그때 산길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의 보자기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다. 동생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오빠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고 그림자의 형태도 조금 이상했어요. 엄마, 맞죠?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란다. 문 열어다오. 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평소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오빠는 동생에게 눈짓을 했어요. 아직 문 열지 마. 엄마 손 좀 보여주세요. 문 사이로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털이 덥수룩하고 발톱이 날카로운 짐승의 앞발이었어요. 저건 엄마 손이 아니야.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손이 그래요? 일하시느라 다치셨어요? 오빠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호랑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떡을 찢느라. 손이 거칠어졌단다. 하지만 오빠와 동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것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저것은 호랑이라는 것을. 문 열어다오. 엄마가 춥단다. 호랑이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는 재빨리 동생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있는 힘껏 달렸어요. 어둠 속에서 발밑에 돌부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남매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으르렁거리며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오빠, 빨리, 손 꼭 잡아. 두 남매는 어둠 속을 헤매며 달렸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었고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어요. 뒤에서는 쿵쿵거리는 호랑이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다가 두 사람은 작은 공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높은 나무였어요. 저 나무에 올라가자.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요. 나무의 가지에서 가지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나무 껍질이 거칠게 손바닥을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호랑이가 나무 아래 도착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두 남매가 높은 가지 위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내려오너라.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두 남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발톱으로 나무 껍질을 핥히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어요. 가지는 점점 가늘어졌고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수는 없었어요. 하늘님, 부디 저희를 살려주세요. 오빠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동생도 함께 기도했어요. 두 사람의 간절한 목소리가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왔어요. 그것은 튼튼한 밧줄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새것 같은 밧줄이었어요. 잡아라.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와 동생은 서로를 바라보고는 함께 밧줄을 잡았어요. 그 순간 밧줄이 그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호랑이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나도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정말로 하늘에서 밧줄이 하나 더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은 황금빛이 아니었어요. 낡고 삭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밧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밧줄을 잡았어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올라가지 못했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호랑이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깊고 깊은 아래로. 그리고는 수수밭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호랑이 때문에 수수 이삭들이 빨갛게 물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수 이삭은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빠와 동생은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구름을 지나고 별들을 지나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주변이 점점 밝아졌어요.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워. 두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몸에서는 따뜻하고 밝은 금빛이 나왔고 동생의 몸에서는 부드럽고 은은한 은빛이 나왔어요. 점점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착하고 용감한 아이들이구나. 이제 너희는 하늘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저희가 무엇이 되는 건가요? 동생이 물었어요. 오빠는 해가 되어 낮을 밝게 비추고 동생은 달이 되어 밤을 부드럽게 비추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세상을 지키는 빛이 될 거란다. 그 말과 함께 오빠는 환한 빛으로 변했어요. 그는 이제 태양이 되었습니다. 뜨겁고 밝은 빛을 내며 세상 모든 것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지요. 동생은 부드러운 빛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이제 달이 되었습니다. 은은하고 고요한 빛을 내며 밤의 세상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어요. 처음에 동생은 낮에 떠오르려고 했다고 해요. 오빠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빛은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오빠와 자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빠, 내가 밤을 지킬게. 오빠는 낮을 맡아줘. 그럼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야? 괜찮아. 해가 뜰 때와 질 때 우리는 잠깐이나마 서로를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오빠는 해가 되어 낮을 지키고 동생은 달이 되어 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빠는 동쪽 하늘에서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산과 들, 강과 바다 모든 것이 그의 빛 아래 깨어났어요.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꽃들이 고개를 들었으며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하늘 높이 떠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낮 동안 동생은 하늘 어딘가에서 쉬고 있었어요. 오빠가 세상을 비추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왔어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 오빠는 동생을 보았습니다. 동쪽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달을. 안녕, 동생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오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지킬게. 잠깐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볼 수 있었어요. 하늘 한가운데서 해와 달이 만나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노을빛과 달빛이 어우러져 하늘이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밤이 완전히 찾아왔어요. 오빠는 서쪽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동생이 하늘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달은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었어요. 잠든 아이들을 보살피고 밤길을 가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고요한 밤을 지켰습니다. 별들이 달 주위를 빙 둘러싸며 반짝였어요. 그들은 달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외롭지 않니? 별들이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오빠가 느껴져.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그리고 내일이면 또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해는 떠올라 세상을 밝히고 달은 떠올라 밤을 지켰어요. 두 남매는 비록 함께 있을 수 없었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면 오빠는 생각했어요. 동생, 오늘도 고생했어. 이제 내 차례야. 달이 질 때면 동생은 생각했어요. 오빠, 오늘도 잘 부탁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줘.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오면 해는 새싹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여름이 오면 달은 더운 밤을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해는 황금빛 들판을 물들였고 겨울이 오면 달은 하얀 눈을 은빛으로 빛나게 했어요. 사람들은 해와 달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해는 참 따뜻하구나. 저 달은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 높은 하늘에서 오누이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세상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해와 달은 하늘에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환하게 빛나고 밤에는 달이 부드럽게 빛나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새벽과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짧게나마 서로를 볼 수 있답니다.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따뜻한 햇살을 느끼거나 부드러운 달빛을 볼 때 그것은 오누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있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하늘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영원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오늘 밤 당신을 비추는 달빛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용감했던 작은 소녀의 빛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밤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평화롭게. 내일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동생을 지켰던 용감한 소년의 빛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며 따뜻하게 당신을 맞이할 거예요.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해와 달이 지켜주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지나갔어요. 모든 위험은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빛뿐입니다. 따뜻한 빛, 부드러운 빛, 당신을 감싸는 빛.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깊은 잠 속으로 편안하게 빠져듭니다. 달빛이 당신을 감싸고 별빛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